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갑자기 가파르게 느껴지고 평범한 산책길에서도 무릎이나 발목에 묘한 하중이 실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혈액순환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보행 능력 저하와 근육 감소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걸으세요라는 무책임한 조언이 아니라 하루 딱 5분 투자로 걷기 운동보다 몇 배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25년 이상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겪는 혈액순환, 관절 건강, 근육 손실 문제를 연구해온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는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60세 이후 가속화되는 근감소증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만보를 걸으며 건강을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하체 근력이 1년에 1~2%씩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거동 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자존감의 상실과 고립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운동 상식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장 효과적인 시니어 맞춤형 솔루션 10가지를 순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생물학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제2형 근섬유라고 불리는 속근이 급격히 소실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육량의 약 3%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하체의 근육 감소는 상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인학 전문가들은 이를 근감소증의 가속화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는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으로 다시 피를 올려보내는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단순히 걷는 동작은 심폐 기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약해진 관절과 줄어든 근육을 다시 채우기에는 자극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걷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최근 임상 연구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근육 질환은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단백질 합성 효율의 저하라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노화된 신체는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30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한 관절 사이의 활액이 줄어들면서 뼈와 뼈 사이의 충격 흡수 능력이 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무작정 오래 걷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리아트릭,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의 운동은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무조건 오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적절한 저항을 주어 성장 인자를 자극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적인 건강 지침인 하루만 보걷기가 시니어들에게 항상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생물학적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반복되는 가벼운 움직임에 금방 적응해버리고 적응된 근육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천천히 걷기만 한 그룹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근육에 강한 수축을 준 그룹에서 골밀도와 혈액순환 지표가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노화로 인해
굳어가는 혈관과 힘을 잃어가는 하체 근육에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생체 활성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습관들 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거나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이미 임계점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만 하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가 다 마모되었는데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관절 내부의 연골 조직에 지속적인 미세 손상을 입히며 결국 염증 수치를 높여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구조는 60세 이후에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적인 회복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의 반복적인 자극은 오히려 신체 기능을 퇴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근육의 직접적인 부하와 긴장이 가해지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식단에 신경을 써도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표준적인 의학적 조언들은 대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증상이 아니라 노화된 생물학적 시스템 자체를 다시 깨우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혈관의 탄력과 속근의 밀도라는 핵심적인 뿌리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적인 소식은 이러한 신체적 퇴화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신 노년학 연구들은 적절한 생체 역학적 자극이 주어질 경우 70세나 80세가 넘어서도 근육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결핍 상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 노화의 시계를 늦추고 오히려 근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효과와 실천 가능성에 따라 10위부터 1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10위는 별표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 별표입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돕고 세포 대사를 촉진하지만 근력 자체를 키우는 데는 직접적인 한계가 있어 기초적인 관리 수준에 머뭅니다. 다음 9위는 별표 매일 아침 스트레칭 별표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해 부상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15%가량 향상시키지만 근육 손실을 막기에는 자극이 너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8위는 별표 고단백 식단 관리 별표입니다. 근육의 재료를 공급하여 근손실 속도를 늦춰주지만 앞서 언급했듯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위가 높아질수록 더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7위는 별표 계단 오르기 별표입니다. 심폐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평지 걷기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다만 무릎 연골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6위는 별표 맨손 스쿼트 별표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20% 이상 개선할 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수행할 경우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별표 한 발로 서기 별표입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자극해 낙상사고 위험을 40% 가까이 줄여주는 훌륭한 신경계 훈련이지만 근섬유의 부피를 키우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노화의 뿌리를 건드리는 해결책들이 등장합니다. 4위는 별표 저항밴드 운동 별표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에 일정한 저항을 주어 근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밴드의 탄성이 소모됨에 따라 자극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제3위는 별표 슬로우 카프레이즈 천천히 뒤꿈치 들기 별표입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하지 정맥순환을 돕고 보행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단, 뒤꿈치를 내릴 때 중심을 잃기 쉬워 반드시 지지대를 잡아야 합니다. 2위는 별표 의자에서 일어나기 반복, 박스 스쿼트, 별표입니다. 실제 일상 동작과 가장 유사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자립 능력을 50% 이상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니어의 몸을 바꾸는 1위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 중 시니어의 건강을 단숨에 끌어올릴 대망의 1위 솔루션은 바로 별표 5분벽 스쿼트 홀드와 발가락 움켜쥐기 별표의 조합입니다. 이 운동이 단순히 걷는 것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에 등척성 수축이라는 강력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등척성 수축이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만 유지하며 힘을 쓰는 방식인데, 이는 관절 연골이 마모된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근밀도 향상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혈압을 낮추는데 2배 더 효과적이며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하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뒤 무릎을 30도에서 45도 정도만 살짝 굽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30초를 유지하는데 동시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움켜쥐는 동작을 병행하십시오. 이 발가락 움켜쥐기는 발바닥의 미세 근육을 깨워 균형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30초 유지 후 10초 휴식, 이를 총 5번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시간은 하루 중 언제라도 좋지만 근육이 부드러워진 저녁 식사 전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 오직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할 점과 알아두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직후에 허벅지가 덜덜 떨리거나 열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태우며 활성화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하고 무해한 부작용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 관절 안쪽에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엉덩이 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숨을 참지 말고 계속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호흡을 유지해야 혈압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5분의 습관이 1시간의 산책보다 여러분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옛말은 시니어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지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일 똑같은 강도로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에 몸이 동작에 익숙해졌다면 아주 조금씩 유지 시간을 늘려가며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행하여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영양소와 생물학적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 상태일 뿐입니다. 자동차가 오래되었다고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을 갈고 기름을 치며 관리하듯 여러분의 몸도 적절한 저항 운동과 영양이라는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체 변화는 불가항력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30일 자립 능력 강화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벽 스쿼트 홀드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10일은 자세를 익히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10일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하체의 단단함을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10일은 발가락 힘과 하체 근력이 조화를 이루며 걷는 자세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불안함 없이 산책길을 나서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은 바로 오늘 이 5분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